네, 복수 해석학 네 번째 주 세 번째 시간.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뭐 복수 지수 함수, 복수 삼각 함수, 복수 로그 함수, 복수 거듭 제곱 함수, 뭐 제곱근 함수, 기타 등등등등 그런 거를 했는데요. 자, 이제는 4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제 4장. 와, 해석 함수인데요. 우리가 해석적 해석 함수 이게 네, 앞에 해석이 붙었고 뒤에 함수가 붙었으니 함수는 펑션 영어로. 또 해석에 해당하는 영어가 어널리틱이거든요. 근데 예, 여러분 2학년 때 배운 해석학 개론할 때도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를 해석하냐 함수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어널리틱이라는 혹시 해석적인 함수라는 게 뭔지 이제 사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 근데 우리가 해석적이라는 거는 미분 가능하다랑 연관이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혹시 해석적이라는 말 전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다면 뭐 지금 들으면 되죠. 여러분 함수가 테일러 전개 기억나시죠? 1학년 때도 했고 2학년 때도 했을 거예요. 테일러 전개가로 표현이 되는 함수는 우리가 해석 함수라고 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래, 테일러 전개를 생각해 보시면 테일러 전개 하려면은 미분이 많이 돼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제목은 해석 함수고 또 섹션의 첫 제목은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 혹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해석적이다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게 어떤 뜻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사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전 섹션에서는 함수가 복소 함수가 뭐 실함수 말고 복소 함수가 연속적이다라는 얘기를 뭐 또 했었는데, 그러면 그걸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미분 가능하다는 뭘로 정의할 것인가, 해석적이다라는 거는 뭘로 정의할 것인가, 해석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석적이 되는가, 아니면 해석적이 또뭐 그러니까 그런 필요 조건이죠. 해석적이면 뭐뭐이다. 그러니까 그 뭐뭐가 필요 조건이고, 아니면 뭐뭐이면 해석적이다. 이런 것도 또 찾아내고, 이럴 때는 또 충분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아, 헛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화면이 네, 그래서 이제 4.4장의 제목은 해석함수고 4.1의 제목은 코시 리만 방정식인데요. 코시 리만 방정식이 뭔지는 뒤에 나오니까 천천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코시는 여러분 아시죠? 코시 수열도 아시고, 그 수학자 이름 코시고요. 리만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리만은 가우스의 제자고 뭐 기타 등등 리만 가설도 있고 유명한 거 되게 많이 하시는. 네. 자, 그런데 일단 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의는 뭐 할 거냐면요. 미분 가능하다 할 거예요. 일단 A가 열린 집합이고, 왜 열린 집합을 해요? 우리가 극한을 정의를 보통 할 때도 그 점 주변에서 움직이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하려면은 뭐 x가 x0 근방에서 뭐 이런 거 하려면 x 빼기 x0가 델타보다 작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x 빼기 x0가 델타보다 작고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 그럼 x0 근방에 근방이라고 부르는 거 수학적 용어 우리 제일 처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x0에서 중심으로 하고 델타 반지름으로 하는 동그라미, 거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점 z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z0라는 점 주변에 동그라미를 적당히 그려가지고 그게 다시 그럼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역이라든지 기타 등등등에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분 가능 혹은 연속 이런 거를 할 때는 열린 집합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 극한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열린 집합이고 f가 a에서 정의된 복소함수 그러면은 어떤 정의역에 있는 점 A, Z0에서 극한이 이것이 존재할 때 F는 Z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기호로는 F 프라임 Z0 혹은 DF DZ Z0로 나타낸다. 그리고 F 프라임 Z0 이거를 미분계수라고 부르죠,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미분계수라는 거는 보통 어떨 때 써요? 점 하나 고정돼 있을 때 Z0 혹은 뭐 1, 뭐 I 막 이런 식으로 점 하나에 그 대한 이런 극한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그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점 하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Z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함수가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다고 한다. 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보기 쉬운 거 나옵니다. FZ가 Z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라고 해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미트 Z가 1로 접근할 때 Z 빼기 1 지금 Z0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Z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Z는 1로 접근할 때 Z 빼기 1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하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함수 fz는 1이라는 점에서 복소 평면에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미분 계수가 2이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본 거고 만약에 임의의 점이라고 하면
임의의 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서 미분 가능하겠는가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똑같이 극한을 써보시고 z 빼기 z0 하고 z의 제곱 빼기 z의 제로의 제곱하고 예, 정의대로 그대로 써보면 이거를 우리는 z0에서의 미분계수 표현을 이렇게 쓰고 역시나 똑같이 z 빼기 z0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면요 이렇게 되고 이 되어서 2z0가 됩니다. 그러니까 z0라는 점에서 z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계수를 봤더니 2z0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중간 다 빼먹고 그럼 이렇게 모든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그냥 씁니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z0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똑같잖아요. 안 되고 되고가 따로 없잖아요.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f z제곱이라는 함수는 복소평면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f'z는 2z 이렇게 쓸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각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대응시켜주는 함수는 도함수라고 하죠. 미분계수 영어로 뭐라 그러죠? 데리버티브라고 합니다. 도함수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데리버티브라고 합니다. 같은 근데 약간 다르죠. 미분계수는 왠지 점 하나일 때 많이 쓰고 그리고 이런 도함수는 함수적 개념을 강조할 때 쓰고 우리는 그 다음에 정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해보신 거예요. 함수 f가 z0에서 미분 가능하면 f는 점 z0에서 연속이다. 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러면 증명은 이거는 우리가 실함수에서도 많이 한 거죠. 연속이면 미분 가능 아니지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런 거. 증명도 거의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정의가 돼 있는 게 거의 똑같거든요. 극한을 이용해서 거의 그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듯이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거를 f'z0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존재한다. 그러면 z0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는 정의가 요거이다 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fz의 극한이 fz0가 된다. 대신에 fz
빼기 fz 제로 이거의 극한이 0이 되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쓴 거는 그냥 보이려고 한 정리를 다시 쓴 거에 불과하니까 증명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증명 과정 시작하는 건 여기부터예요. 보이면 된다. 자, 그런데 그럼 얘를 잠깐 다시 써보면 리미트 z는 z0로 접근할 때 얘를 z 빼기 z0 fz 빼기 fz0 z 빼기 z0 이렇게 나누고 곱하고 나눠서 쓸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얘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곱셈을 나눠서 써도 되기 때문에 리미트 z가 z0로 접근할 때 z 빼기 z0 fz 빼기 fz0 리미트 z z0 z 빼기 z0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한 법칙. 그러면 요게 첫 번째 거는 어디로 가요? f 프라임 z0 뭔가 모르지만 하여간 극한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뭘로 가요? 0입니다. 두 개 곱하면 0. 네, 이거는 왼쪽이 0이 아니면 왼쪽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애초에 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극한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 거니까요. 뿅. 네. 그리고 여러분 미분하는 거 다들 미분을 우리가 원래 아는 걸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하셨던 혹은 미적분학 1 때 배웠던 아니면은 해석학 시간에 배웠던 미분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상수배도 미분 가능한가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다음 정리가 1번 f z가 z의 n제곱 n은 정수이면 f 프라임 이건 여러분 예측하시다시피 n z n-1 네. 그리고 여기서 fz가 z n제곱 했을 때 n이 정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던 그거랑 연관시켜 보면 뭐가 돼요? z의 n제곱은 단가 함수다. 그렇죠? 만약에 z의 n제곱이 n이 정수가 아니고 다른 유리수라거나 그러면은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죠. 유한계인 여러 개. 그리고 무리수거나 아니면 허수 부분이 있거나 n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루기가 더 어렵겠죠. 자, 그리고 2번 두 함수 f와 g가 집합 A에서 연속이면 제가 최대한 빨리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패드에다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상수배 CF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그리고 여기서 상수는 복소수여야겠죠. 그리고 F 더하기 G F 빼기 G F 곱하기 G F 나누기 아이고 책이랑 똑같은 노테이션을 쓰기 위해서 G가 분자를 했네요. 네, 가감 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것도 모두 미분 가능하고 그거의 도함수는
이거는 CF 프라임, 이거는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 얘는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 얘는 F 프라임 G 더하기 FG 프라임. 이거 뭐라고 부르죠? 라이프니츠 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네 번째 거네요. G 프라임 F 빼기 GF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 미적분 학대도 하셨을 거고 해석 학대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써보면 되죠. 네.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고 다른 것도 뭐 있어요? 합성이 있죠. G는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Z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거의 도함수는 이거 F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G가 밖에 있는데 G 프라임 F의 Z F 프라임 Z가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연쇄법칙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고요. 이거 1, 2, 3번 증명은 여러분 1, 2번하고 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거 덧셈 상수배랑 덧셈 뺄셈은 Z의 n제곱이 미분하면 Z의 n-1 이거 되는 거는 Z의 n제곱 빼기 Z0의 n제곱 요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요게 Z 빼기 Z0 Z의 n-1 더하기 Z의 n-2 Z 땡땡땡 Z0의 n-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F나 F 더하기 G나 F 빼기 G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기서 극한법칙 덧셈 뺄셈 상수배 쭉 써보기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F 곱하기 G랑 요런 거는 중간에 넣었다 뺐다를 좀 해야 되죠. 만약에 F, Z, G, Z 빼기 F, Z0, G, Z0 이렇게 돼 있으면 빼기 F, Z0, G, Z 똑같은 거를 넣었다가 뺐다가를 하고 얘하고 짝꿍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묶이고 얘를 하면 또 나오죠. 더하기 F Z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 앞부분 때문에
F 프라임 나오고 U 때문에 G 프라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를 한번 해주면 또 금방 금방이 아니라 뭐 증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 줄만 비틀렸을까요? 우리가 F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G가 밖에 있네요.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띵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하고 싶어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차피 3번에서도 Z에서 미분 가능하고 FZ에서 G가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F가 Z0에서 미분 가능하고 G가 FZ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W0라고 놓겠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F' Z0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고 요거는 G' W0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리미트 W가 W0로 접근할 때 W 빼기 W0 GW 빼기 G W0가 G 프라임 W0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W 빼기 W0 GW 빼기 GW0 빼기 G 프라임 W0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서 얘는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요. 위에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W가 W0가 아닐 때는 그냥 0이라고 주는 거를 새로운 함수 HW라고 합니다. 지금 이 HW가 정의된 이유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위에서 잘못된 증명 지금 3번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아까 동그라미 친 여기 얘를 봤을 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안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분모에 대충 맞는 거죠 지금. W0가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0이라고 정의를 하고 비슷한 모양을 지금 우리가 HW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동그라미까지 다 지워졌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미트 w가 w0로 접근할 때 hw는 이게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므로 h는 w0에서 연속입니다. w0 아닌 데서는 네. 그렇고 그러면 리미트 아이고 잘못 썼어요. z가 z0로 접근할 때 극한. 그러면 요게 방금 h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이 얘는 요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h 리미트 z z0 fz 이렇게. 자, 그럼 아까 f가 z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h f z0가 되고요. 그러면 h w0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w0라고 놨었어요. 그러면 내 w가 w0일 때 h 값은 얼마야? 0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hw라는 거를 다시 써보면요. gw는 빼기 g 프라임 h w 더하기 g 프라임 w0 한 개 w 빼기 w0 gw 빼기 gw0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양변에 얘를 곱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분모 지우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다시 쓰는 게 그래서 gw 빼기 gw0는 hw 더하기 g 프라임 w0 w 빼기 w0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f 아이고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h 여기서 w는 fz라고 놓으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z 빼기 w0.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양변에 z 빼기 z0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h f z 더하기 g 프라임 w0 곱하기 z 빼기 z0 f z 빼기 f z0 이렇게 되죠. 네. 그죠? 그러면 얘를
그래서 극한을 보내요. 그래서 극한을 보내면 아까 이 부분은 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G 프라임 W 제로고 이쪽 뒷부분은 F 프라임 Z 제로로 가겠죠. 네,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썼을 때는 마치 위에만 HW 정의의 위에만 이용한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W하고 W0가 다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W하고 W0가 같을 때는 오른쪽이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냥 미분 가능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얘기를 했고 어떤 두 함수가 집합해서 연속이고 엥? 뭔 소리를 쓴겨? 잘못 썼네요. 여기 지금 위에서 미분 가능이면인데 웬 여러분 다들 머리에 위에 물음표가 떠 있었겠네요. 자, 미분 가능이면 상수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들 미분 가능이다. 그리고 합성함수한 것도 미분 가능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금까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fz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소수 함수니까 실수부 허수부를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실수부가 따로 있고 더하기 i 허수부가 이렇게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수부는 우리가 u라고 쓰고 허수부는 함수 v라고 쓰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fz니까 얘는 z를 f 역시나 i, y 이거랑 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런 우리 복소수 함수를 생각을 하려면 얘는 그 z의 실수부인 x, z의 허수부인 y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z 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할 텐데 얘를 그래서 x 더하기 i, y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i 2배의 xy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요게 이 z제곱이라는 함수의 실수부 요게 이 z제곱이라는 함수의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부나 허수부나 마찬가지로 이 xy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xy의 함수 뒤에 있는 허수부도 xy의 함수 이 xy는 z의 실수부 허수부 요 두 개라고 두 개 그 변수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나눠가지고 UV라고 쓰는 거는 꼭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뒤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뭐 걱정하지 아니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게 Z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Z로 가는 빼기 Z 빼기 F 여기 F 뭐라고 여기 들어갈 게 필요하잖아요. 아까 뭐 W라고 썼듯이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써도 되겠습니까? Z라고 할게요. 이 Z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Z를 Z 더하기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은 Z가 Z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H가 0으로 간다. 근데 여기서 H는
뭐 양수, 음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복소수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H 그리고 F Z 더하기 H 빼기 F Z 이게 더 우리한테 익숙한 느낌의 미분 계수 정이죠. 예. 이렇게 말이 헷갈려. 엉엉. 네, 그러면은 이게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얘를 잘 봐봅시다. 그럼 얘를 한번 다시 바꿔서 쓰겠는데요. 그럼 F를 실수부, 허수부, 표현해서 그러면은 지금 H분의 FZ 더하기 H 빼기 FZ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소수라 그랬어요. H가. 자, 그러면은 만약에 H가 H1 더하기 IH2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여기서는 H2가 빵인 경우만 자, 그러면은 H1만 남는 거죠. H1 이렇게 되고 그리고 F 지금 Z는 X 더하기 IY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H1 아니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IH2 아예 그냥 복소수로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러면 복소수 실수부 허수부 분리해서 표현하면 H1 더하기 IH2 하고 F가 아니죠. U죠. 그리고 얘를 잘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X 더하기 H1 더하기 Y 더하기 H2 I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의 실수분은 X 더하기 H1이에요. 그러니까 U X 더하기 H1 Y 더하기 H2 더하기 I X U V X 더하기 H1 Y 더하기 H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U X Y 더하기 I의 V의 X Y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H에 대해서 그냥 써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H2가 빵일 경우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러면 지금 써놨던 요게 H2가 빵이니까 H1 있고 그 다음에 U X 더하기 H1 Y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실수부 부분을 합쳐 볼게요. 빼기 U X, Y 이렇게 되고요. 허수 부분 합쳐서 보면
h1 분의 v x 더하기 h1 y 빼기 v x, y 묶어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h1을 0으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을 해야지 그게 미분계수였으니까. 그래서 얘를 정신 사납네요. h1을 빵으로 보내는 극한. 지금 h2는 빵이니까 h1만 0으로 보내면 h 전체적으로 0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보시면 u라는 함수가 x, y 두 개가 있는데 변수가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뒤에 거는요. v라는 함수를 y는 가만히 놓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v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겁니다. x, y라는 점에서.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h1이 0인 경우를 h1이 0인 경우를 보면 지금 h, f, z 더하기 h 빼기 f, z가 먼저 IH2가 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를 생각하시면 U, X, Y 더하기 H2 빼기 U, X, Y. 너무 길게 그었네요. 더하기 일단 I가 있을 테고 분모에다가 I, H2 역시나 똑같이 있을 테고 V에 대해서 쓰면 X, Y 더하기 H2 빼기 V, X, Y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2를 0으로 보내는 거를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실수 부분만 보시면 그러면은 i분의 1이 일단 숫자니까 앞으로 나온다고 치고 그래놓고 보면 h2분의 이거는 u라는 함수에 대해서 x는 똑같고 y만 미분하는 그런 모양이 돼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x, y라는 점에서 u를 y로 편미분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i 없어지죠. 네. 그렇고 역시나 v를 y로 편미분한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본 거냐면 1번, 2번 방향을 특별한 경우 두 개만 본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두 개가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나 저 방향으로 가나 극한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우극한으로 하나 좌극한으로 하나 그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1번 방향으로 h를 0으로 보내나 2번 방향으로 h를 0으로 보내나 이거는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리를 마저 하면 x, y 더하기 y 이렇게 한 것도 f 프라임 z고요. 얘는 지금 두 번째 거 쓰려고 하는데 얘가 실수부겠죠? 뒤에 있는 게 이번에는 더하기 i분의 1 하고 u, y, x, y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으려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끼리 비교를 하면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잘 보면 U하고 V에 대한 편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이름을 우리는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코시 리만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잠깐만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이 코시 리만 방정식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F 프라임 Z 제로가 존재한다 라는 가정 때문에 그러면은 코시 앞 글자만 따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코시 리만 이퀘이션은 이 미분 가능성의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나중에